6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유로존 정책 기대감과 미국 주택 경기 지표 호조 등이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최근 4일간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낙찰 금리가 크게 뛰면서 상승을 반납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소폭 하락했고 독일 증시는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4월 대도시 주택 가격 지표 호재에 힘입어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전날보다 15센트 오른 배럴당 79달러 3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단기 국채 입찰에서 발행금리가 올해 들어 최고치로 급등하자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EU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유로존 국채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면적인 유럽 공동채무 보증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시장의 기대를 일축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전날 급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지표 호조도 있었고 유로존 정책 대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악재들도 많았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다시 올랐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른 걸 보면은 이 반발 매수세가 더 강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도 주 중반에 이르렀죠. 이런 글로벌 이슈들이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다시 미미하게나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주택지표 호재가 그 원인이었다. 여러 기사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건 6월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4개월째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일 텐데요. 예상치도 밑돌았다고요? 그렇습니다. 4개월 연속 소비자 신뢰지수는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엊그제 상당폭 하락하면서 오늘 반등을 했지만 케이스 실러 4월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7% 오른 것을 뺀다면 경제 지표는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소비자 신뢰지수 수치가 62로 발표가 됐는데요. 올해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지속적으로 현재 유지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5월에 수정치도 64.4로 발표가 됐는데요. 6월 수치가 62니까 5월 대비해서도 여전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소비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기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나타났을 때 90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현재 60대 초반에서 머물고 있다는 흐름으로 보면 상당폭 현재 자신감이 좀 떨어진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부분이 기대보다 현재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물가 불안이 예상보다 현재 소비자들의 걱정을 좀 덜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비 심리가 상당폭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소비 심리를 크게 올리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구직자들 그다음에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자 기대 지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향후 일자리가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질문에 41%가 그럴 수 있다라고 현재 반응하고 있어서 미국의 고용 불안 이런 부분도 소비 심리를 현재 끌어올리지 못하는 한 원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날 케이스 실러 주택 관련 지표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주택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0.7%가 올랐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9%가 하락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그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하락 수치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시장에 좋은 수치로 현재 평가를 받긴 했지만 여전히 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는 현재 떨어지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현재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EU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시장에 계속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또 전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입찰이 있었죠. 국채 금리가 크게 올라왔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28일 날, 29일 날 EU 정상회담에서 예상하는 만큼의 성과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 투자자들의 불안이 그대로 응축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인은 3개월물과 6개월물 비교적 단기물을 오늘 유럽 국채 시장에서 소화를 했는데요. 총 30억 8천만 유로를 소화를 했지만 3개월물 낙찰 금리가 2.3%에 올라가고 6개월물이 3.2%에 오르는 등 이전 수치보다 2배 이상 수익률이 급등하는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3개월 이후에 스페인의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그 불안 심리가 크게 표출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탈리아도 2년물 30억 유로의 입찰에 나섰지만 응찰률이 30억을 미치지 못함에 따라서 29억 9천만 유로만을 소화를 했는데요. 낙찰 금리가 4.7%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스페인 단기물에도 투자자들이 현재 불안을 느끼고 있고 이런 흐름이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까지도 현재 불안을 느끼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스페인과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또 어제는 이탈리아의 가장 오래된 이 몬테은행이 정부의 구제금융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탈리아 은행이 정부의 그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을 요구한다는 것은 쉽게 나오는 뉴스는 아니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이탈리아 은행권도 다소 불안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올라가는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럽은행 감독청이 6월 말로 BIS 비율 9%를 준용할 것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탈리아의 가장 오래된 은행입니다. 풀 네임은 방카몬데 데이 파스치 디 시에나 이렇게 긴 은행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1472년도에 설립된 아주 유서가 깊은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46억 9천만 유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번 6월 말 기준으로 BIS 9% 요건에 32억 6,700만 유로가 현재 부족함을 호소하면서 일단 이탈리아 정부 쪽에 긴급 유동성 공급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탈리아 은행들도 현재 스페인 쪽의 익스포저들이 민간은행들이 좀 높기 때문에 향후 스페인의 구제금융이 전면적으로 크게 일어날 경우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쪽으로 이른바 전염효과 이런 부분에 우려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탈리아 정부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이 30억 유로가 지원된다면 유동성 부족 문제는 그렇다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 대변인 방카몬데 쪽의 대변인은 네. 유동성 해결은 30억 유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부실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역시 이탈리아 정부가 30억 유로의 긴급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답변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을 아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BIS 비율 9%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억 유로를 현재 정부로부터 조달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탈리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답을 6월 말 이전에는 어떠한 액션이라도 현재 내놓을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탈리아 민간 은행들의 현재 유동성 움직임 이런 부분도 약간의 의구심이 다시 올라오는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중국 쪽에서 자금 유동성이 금감해서 지급 준비율 인하 시기가 다시 임박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추가 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를 함께 단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던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렇죠. 이 중국 내에 아주 명망 있는 연구소에서 나온 얘기라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중국의 국제금융공사 CICC라고 현재 불리는데요. 8월 중에 금리와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를 이 중국 국제금융공사는 7.3%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중국 내에서도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대로 들어간 것을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현재 시각은 7%에도 못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서 2분기 수치가 좋지 않게 나타난다면 추가적으로 현재 중국 국제금융공사가 풀이하는 8월 중에 금리와 지준율 인하 카드도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는 3% 미만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금리나 지준율 카드를 뽑을 수 있는 여건은 현재 무르익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JP모간도 3분기 중에 중국이 금리를 25bp 인하하고 지준율도 50bp 인하할 것을 현재 전망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본다면 중국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금리와 지준율 인하 카드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는 현재 여건으로 관측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다음은 EU가 다음 달 1일부터 이란산 원유 거래를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이란 석유 산업이 타격이 벌써부터 상당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자료와 그다음에 이란의 내용들이 현재 같이 겹쳐진 그런 흐름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 상반기 중 이란의 원유 수출이 40% 정도 전년 대비 급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 원유 생산량 이란의 그 수출 규모가 150만 배럴에 그쳤을 것이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란 정부는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관련된 원유 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일 생산량도 220만 배럴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현재 이란 정부 측은 말하고 있지만 현재 국제에너지기구의 수치 150만 배럴 일일 생산량과는 다소 격차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EU 쪽에서 지난 독일을 비롯해서 EU 주요국 5개국이 같이 협상에 매달렸던 핵 협상 문제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들어가면서 당초 예정됐던 7월 1일부터 EU 쪽에서 이란산 원유를 금수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60만 배럴 정도를 1일 EU에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가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이란산 원유를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요. 네. 그렇지 않은 쪽이라든지 이제 카타르나 사우디나 이런 중동산 원유 이런 쪽으로 이제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와 공급 규모에서는 큰 변동은 없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란산 원유가 크게 이제 줄어들면서 이란 쪽의 움직임은 다소 더 시장에 강하게 표출될 수 있는 불만이 더 올라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은 다소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유가는 80달러 언저리 수준에서 현재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오페크 회원국들이 추가적인 유가의 감산 이런 쪽들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국제 경기의 침체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추가적인 감산보다는 생산량을 좀 더 늘리고자 하는 그런 오페크 회원국들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들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메리츠증권 반포지점의 김정훈 대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국내 증시도 커플링 현상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 나타냈고요. 거기 안에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좋은 아침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경제 지표 자체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주택 지표 자체는 호조를 나타냈지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은 지금 유럽에 대해 몰려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상회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약간은 기대감 자체가 약화가 됐죠. 그런 부분이 약간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분위기를 보시더라도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아직까지는 우려감 자체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경제지표 호조에도 일단 분위기 자체는 아직까지 하락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은 미국장에 비춰보면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는 좀 돌아서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아직까지 장기적인 큰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 상승 그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정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위축감, 거래대금 자체도 조금 위축되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장세를 예측하기보다는요. 일단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조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학주가 생각보다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IT 부분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는 늘리시지 마시고요. 거기 섹터 안에서 어느 정도의 개별 종목 장세로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최근 글로벌 증시가 올라도 국내 증시는 오르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또 어제도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갔는데 김정훈 대리님, 어제 국내 증시 흐름은 어땠습니까? 예, 어제도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코스피 시장은 월요일에 이어서 전일 역시 조금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비교적 좀 코스피에 비해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일단 먼저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어제 1817.81포인트, 7.57포인트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월요일 이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좀 우리 시장은 월요일에 이미 선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연속 3일 순매도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일장 역시 3,149억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면 개인은 2,464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며 외국인과 계속 반대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경우는 투신과 연기금 위주로 지금 계속 좀 월요일에 이어서 매수세가 이틀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940억 원 가량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좀 주목해 보실 게 지금
계속 1850선에만 접근을 하면 기관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5월 중순 이후로 코스피가 1850선에 이제 접근했을 때가 네. 19일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간이 매수를 보인 기간이 15일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이제 퍼를 봤을 때 8.24배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기간의 경우는 현 시장을 이제 완전한 바닥이라고 확신은 못하지만 그래도 무릎권에 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은 금융업을 제외한 전반적인 종목에서 매도세가 나왔고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을 위주로 기관은 이제 화학, 전기, 전자업종 위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예, 이렇게 좀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될 때는 기관의 수급, 좀 기관의 매수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제 한번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기 흐름이 나빠지면서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통신주가 어제 유독 강했더라고요. 예, 지금 어제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서 통신주가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네. 이제 지금 하락 업종에서 보셨을 때 지금 전기가스 업종이 있거든요. 네. 전기가스 업종까지 이제 만약에 상승을 나타냈다면 이제 좀 전기 방어적인 성격을 이제 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어제 통신업종에 상승했던 것은 그동안 좀 저가 메리트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이제 통신업종의 상승이 이제 경기 방어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경기 방어 쪽으로 몰린다라는 생각은 조금 섣부르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월요일에 낙폭과대 삼성전자가 4%의 하락대가 있었거든요. 이런 낙폭과대로 인해서 이제 전자 업종이 0.3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종 및 은행업종이 각각 0.66%, 0.18% 상승 마감했습니다. 화학업종 자체는 어제 이제 상승이 없었지만 이제 거기서 화학업종 중에서 LG화학 그리고 금호석유, 호남석유 등 일부 화학 종목들이 이제 3분기의 실적 개선 그리고 저가 메리트 이런 기대감에 이어서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소비 불황으로 인해서 저가 브랜드에 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이런 저가 브랜드 매력뿐만 아니라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의 내수 부양 정책은 계속 에이블 CNC는 한 달 정도의 이제 조금 박스권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중소형주의 경우에 일진 디스플레이, 대덕전자, 자화전자가 스마트 기기 보급의 시장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의 2%에서 5%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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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부분 업종이 이제 어제는 약세를 보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기가스업이 1.89%의 하락, 그리고 섬유의복, 의약품에서 각각 1.57%, 1.35%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철강금속에서 1.21%의 비교적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또 특히 원자재 관련해서 이제 매크로 경기 불안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가격, 이 경기 불안은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실적 전망이 악화된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상사, 그리고 풍산, 포스코 등이 1%에서 3%대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정유업종 역시 이란산 원유 수입이 다음 달부터 이제 중지된다는 소식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그렇다면 코스닥의 업종별 흐름은 어땠는지 코스닥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예. 코스닥의 경우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게임주들이 조금 하락이 조금 컸었거든요, 낙폭이. 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신작 출시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난주 수요일에 정확히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빠졌던 위메이드나 컴투스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 등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2%에서 5%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실적 개선 및 또 마카오 지역의 카지노 이제 규제로 인한 반사 이익이 기대되면서 약 7.49%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을 조금 최근에 좀 강한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비상교육 에듀언스의 경우 가격 상한선까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성 디지털의 경우도 조금 강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여름 방학이 곧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수험생들의 이제 수요 급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조금 보면
예측인 거죠. 그런 네. 예측으로 인해서 이제 형성된 테마인 만큼 좀 접근에는 조금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이 거래소 시장에서 어제 통신업종이 유독 강했다라는 걸 전해드렸는데 이 경기 방어주보다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통신업종 가운데 KT가 유독 3% 이상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오게 됐는데 그다음에 이상로 전문위원이 KT 흐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KT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여기 그 메리츠 증권의 김정은 대리님이 상당히 일단은 그거 말에도 좀 동감이 되고요. 네.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뭐 지주에서 전화 소식이 듣기는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내어넣었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지만 이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주에서 전화 소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통신업종이 좀 많이 오른다는 저 자체가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갤럭시 S3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부분 대해서 약간 마케팅적인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래서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온다 그런 말도 있었고 그만큼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상당히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번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일단은 기관의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지금 하방에서 지지를 좀 받지 않나 그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고 일단은 지주에서 전환 소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일단은 고점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척도를 가지지 마시고요. 일단은 저가 메리트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이어서 다른 특징주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테마주 형식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신공항 테마가 상당히 어제는 강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의 신공항 발언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무조건 건설이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진인프라든지 아니면 영화금속 같은 종목들 자체가 상당히 강한 상승을 나타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신공항 테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상승 패턴을 좀 흘러가지 않겠나 그렇게 시장 분위기를 예측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안에 종목별로 한번 보신다면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일단은 2분기 실적 자체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중대형 터치 패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의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내용면을 한번 보시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터치 패널 자체를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점유율 자체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실적 자체도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이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단은 지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부분도 같이 하고 있죠. 그만큼 매출처가 일단 다변화됐다는 점 자체가 지금은 강점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2차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인 견해는 아직까지 있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매출이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LG화학의 주가 자체를 조금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노셀을 들 수가 있겠는데 이노셀 한번 보시면 일단은 녹십자에 대해서 이노셀 인수 확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150억 규모가 정도가 되는데요. 이노셀이 제3자 배정이죠.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부분 자체가 이노셀을 상한가를 이루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노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실 때는 분봉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나도 급등해서 흥분해서 올라타게 되시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는 리스크 자체를 감안을 하시고 들어갈 때 손절선을 꼭 지키시면서 그렇게 접근하시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노셀까지 어제 특징을 보였던 종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김정훈 대리님, 어제 이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매매 동향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어제 그 외국인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산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150억 원대의 그런 매수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금융 쪽에서도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눈에 띄었는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64억 원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제 원유
수입 중단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55억 원대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 그리고 현대위아가 각각 39억 원대 그리고 25억 원대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관의 경우는 지금 연일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경우 650억 원대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저가 이제 최근에 낙폭이 가대했기 때문에 그런 낙폭 가대를 인식한 그런 매수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LG화학의 경우 290억 대의 매수, 그리고 KT, SK텔레콤 지금 어제 통신업종의 상승이 있었죠. 각각 150억 원대와 100억 원대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OCI가 78억 원대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도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예, 외국인의 경우 지금 연일 계속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매도세는 약화됐지만 그래도 790억 원, 약 800억 원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각각 220억 원대, 170억 원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지금 130억 원대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여기 조금 지금 수급을 보시면 기관 간 외국인이 지금 서로 조금 상반된 모습을 조금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LG 성혈건강 같은 경우에 100억 원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은 LG전자에서 170억 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 150억 원대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외국인의 경우가 지금 매수 상위가 하이닉스가 있는 거 반면에 또 기관의 경우는 또 반대로 매도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뷰를 어떻게 지금 봐야 될지 솔직히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이거든요. 네. 지금 일관성이 있다기보다는 하루하루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계속된다라는 생각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지금은 단기 수익을 목표로 네. 좀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기아차에서 150억 원대의 매도가 났고 KB금융에서 140억 원대의 매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과는 달리 SK이노베이션에서 135억 원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이상로 위원님. 네, 코스닥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외국인 매수세를 한번 살펴보시면 파트론이라든지 AP시스템 그리고 파라다이스,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은 지금 기관의 매수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바이오랜드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근데 업종군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외국인은 지금 IT 부품 쪽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트론이라든지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3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2분기 실적 자체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외국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여타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관과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도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살펴보시면서 어느 정도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하고 기관의 순매도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매도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 순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랜드라든지 하이로코리아 그리고 SM, CJ오쇼핑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기관의 순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 원익 IPS 그리고 파트론, 컴투스, 멜파스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CJ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순매수하고 지금 외국인은 순매도하는 형국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은 하방 지지가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어느 정도 매물 자체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20일선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차익 실험 매물 자체가 많이 넣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참고를 좀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장, 오늘장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메리츠증권의 김정훈 대리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 이슈로 보였던 종목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첫 번째로 이슈로 보였던 종목 어떤 종목 있었습니까?
예, 어제 이제 뭐 코스피 시장은 좀 어려운 국면 속에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기관의 수급이 좀 코스닥 시장 쪽에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뭐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근에 좀 어려운 시장에서 어제 조금 우리가 이슈가 좀 됐던 종목들은 뭐 카지노 관련이라든가 모바일 게임주라든가 이러한 관련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관련해서 위메이드라는 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최근에 이제 컴투스라는 뭐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우리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위메이드라는 종목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아직까지 덜 받지 않았나 이러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사실은 이러한 기관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이 사실 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은 바로 실적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좀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실적의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이러한 기관의 수급들, 메이저들의 수급은 그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런 종목들에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일전에도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동일목 같은 경우 바로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게임 그 중에서 미래의 전설이라는 이 시리즈 PC 온라인 분야에서 상당히 좀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 모바일 게임 부분이죠. SNG 게임 부분까지 좀 확대를 하면서 이 부분의 성장성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2012년도 올해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180% 정도, 한 2배 정도 가까이 그런 증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 주가 흐름도 좀 꾸준하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한 2달 정도는 약간 고가 상태에서 옆으로 좀 박스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5만 원과 6만 원 사이에서 박스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충분히 좀 상승에 좀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7월 4일부터 해서 미래의 전설 3가 상용 서비스가 이제 실시가 되고요. 그러면서 매출이 좀 본격 발생이 기대가 좀 되고 있고 4분기 때부터 철롱기라는 그러한 게임도 지금 상용 서비스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많이들 사용하시는 요즘에 카카오톡이라는 거 있죠. 그러한 카카오톡에서 게임 센터를 런칭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7월 달 중에 런칭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7종의 모바일 게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양한 또 미니 게임 이런 부분 출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성장성 기대가 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진출도 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 해서 좀 관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게임주.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무상증자를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약점이었던 그런 거래량 부분, 유동성이 좀 확보가 되면서 좀 거래 부분도 좀 활발하게 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약점이 좀 없어지는 이러한 점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되는 이 부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차트를 보시면서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이제 전일 종가였던 뭐 59,000원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매수가는 한 59,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정고점 돌파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67,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55,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이 게임 관련주가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실적 전망도 양호하고 또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위메이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이제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어제 상당히 시장이 좀 어려운, 코스피 시장이 좀 어려운 국면 속에서도 네. 상당히 좀 상승을 보여줬던 바로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장중에 고가장으로 한 6% 가까이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성장 부분 또 실적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나 해서 이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 조달 전략이 좀 약간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휴대폰 부품 공급에 어떤 좀 과점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점화가 나타나면서 동사가 이런 터치패널 부분에서 삼성전자에서 어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과점화가 나타나면서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관련한 그러한 종목들은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면 일진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고 파트론이라든가 제덕전자라든가 제덕 GDS 뭐 이런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이러한 앞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일진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의 좀 가격
공격적인 가격 정책에 따라서 삼성전자 내에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동사가 좀 가격 경쟁력을 좀 내세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원가 터치스크린의 어떤 원가의 한 20% 이상을 좀 차지하는 ITO 센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내재화하면서 수익성이 좀 높은 이런 부분을 좀 갖추고 있는 상태죠. 일진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점유율을 삼성전자 내에서 좀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뭐 태블릿 PC, 새로운 태블릿 PC가 계속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고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중대형 뭐 터치 스크린 이런 매출이 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0.1인치 갤럭시 노트 출시도 한 7월 달에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관련해서 앞으로 동사의 어떤 중대형 터치스크린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좀 상당히 일봉을 좀 보시면 좀 가파르게 좀 상승하지 않았나 이런 또 우려도 좀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뭐 프리미엄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 동사 이제 플렉서블한 아몰레드죠. 좀 필 수 있는 그런 플렉서블 아몰레드 터치 패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좀 볼 수 있다. 추가적인 그런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해서 동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면 전일 좀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 구간에서 좀 매수 관심을 좀 가지신다면 매수할 것을 좀 권유를 해드리고요. 13,500원에서 14,200원 이렇게 매수 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 1일부터 이란산 원유 거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 업체들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중단되고 이란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CJ그룹이 10년 만에 임원이 될 수 있는 초고속 승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CJ는 대졸 신입사원의 임원 승진 연한을 기존 20년에서 최단 10년으로 줄이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가 토종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을 오픈합니다. 국내 유통업체가 회원제 할인점을 운영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속절없이 추락한 선박 가격이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07년 고점 대비 30%에서 40%가량 급락한 상태입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산 원유 수입마저 중단된다면 국내 원유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그 정부는 EU 외무장관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송에 대한 보험 서비스 제외 요구를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이란산 원유의 그 수송이 중단됩니다. 이란산 원유는 국내 전체 원유 수입 물량에서 9.4%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동안 이란산 원유는 북해산 원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이란 원유 수입이 중단되면 그만큼 우리 정유사들에게는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기름값도 동반 상승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온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는 그동안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절반으로 줄인 데 이어 값비싼 영국산 수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 수입 중단이 이어질 경우 한 해 60에서 70억 달러 규모인 일반 기업들의 대이란 수출길도 막힐 수 있습니다.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이미 중단된 상태에서 국내 정유사가 수입 대금을 이란과의 수출입 결제 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계좌 잔액이 바닥나서 수출 기업이 대금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정부가 이런 피해 상황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죠. 네, 지식경제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우선 이라크와 쿠웨이트 등 그 다른 산유국을 통해서 이미 대체 원유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안정돼 있어서 당분간 석유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원유 수입 금지 조치가 장기화되거나 대체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경우 하반기 유가 폭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원유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해 점검반을 가동하고 미국, EU 등과의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이란 교역에서 국내 2,900여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CJ그룹이 입사 10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이 파격적인 초고속 승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0대 임원 탄생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 전해주시죠. 예, 그 CJ는 임원 승진까지의 승진 연한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선임부장으로 승진하는데 직급별로 한 4년씩 걸리지만 발탁 승진 인사를 통해서 이 과정을 최소 2년씩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CJ에서는 30대 중반에도 임원 타이틀을 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기 승진 제도는 선도적 기업 문화를 만들라는 이재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평소 성과와 능력을 발휘한 인재가 인정받는 CJ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역량 있는 젊은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CJ그룹의 임원의 평균 연령은 49.1세입니다. 최근 임원 승진자 평균 연령은 2009년 45.1세, 2010년 45.9세, 작년 45.7세였습니다. 현재 최연소 임원은 40세로 승진 당시 36세였습니다. CJ그룹은 또 올해 1,5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600명, 지난해 1,200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정길근 CJ그룹 홍보 담당 상무는 승진제도의 과감한 변화를 통해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수한 젊은 인재를 유인하는 채용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롯데마트가 토종 회원제 할인점을 내일 오픈합니다. 미국계 회원제 할인점이 코스트코와 경쟁이 예상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서울 서남권 지역에서 그 회원제 할인점들 간의 가격 경쟁이 이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롯데마트의 첫 회원제 할인점인 빅마켓이 독산동에 문을 열면서 미국계 회원제 할인점인 코스트코 양평점과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두 업체의 거리는 5.5km밖에 되지 않아서 상권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롯데마트는 오는 28일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빅마켓 1호점으로 공식 오픈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토종 유통업체가 회원제 할인점을 오픈한 것은 롯데가 처음입니다. 빅마켓과 코스트코 두 업체는 회원제라는 운영 방식과 운영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똑같습니다. 매장 크기는 빅마켓이 600평 정도 작은데요. 상품 수도 빅마켓이 3,000개로 코스트코가 3,700개의 상품을 다루는 코스트코보다 한 20% 정도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격은 빅마켓이 조금 더 싼 편인데요. 그 시민물가 대표 상품인 그 신라면의 경우에 신라면 30개의 박스의 경우에 코스트코가 15,890원, 빅마켓이 15,900원으로 10원 싸게 내놨습니다. 롯데마트의 한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출혈을 감수하고 가격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병행 수입을 통해 판매하는 의류는 빅마켓이 조금 더 쌌습니다. 빅마켓에서 판매되는 폴로 아동용 티셔츠는 32,900원으로 코스트코 43,000원보다 저렴했습니다. 롯데마트는 빅마켓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롯데마트의 한 관계자는 연내 화성에 2호점을 열고 다른 지역에도 오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선박 가격이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인데요. 조선업계가 저가 수주에 내몰리고 있다죠. 네, 선박 가격이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속절없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성과는 2007년 고점 대비 30에서 40%가량 급락한 상태인데다 유럽 재정 위기 여파로 성과 하락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조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저가 수주에 나서고 있습니다. 26일 영국 조선 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5월 신조선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9% 하락한 133.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4년 3월 이후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2007년 고점에 비해서는 27.2%나 떨어진 것입니다. 선종별로는 벌크선과 탱크선, 컨테이너선의 가격 하락세가 가팔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